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초등명 25개년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오늘은 실과 교과교육론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과 교과교육론에서 1위 주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모형입니다. 모형은 2008, 2009, 2010, 그리고 2013, 2017, 2018, 19, 20, 21, 24까지 총 10회 공식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12학년도에서는 모형이 직접적으로 문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문에 제시되어서 지문도 함께 간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관련 개념을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과 같은 경우에 나오던 모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조금 더 짙습니다. 프로젝트법 같은 경우에는 08, 10, 13, 17까지 총 4회 출제가 되었고요. 문제해결학습 모형도 09, 18, 24에 총 3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 집단학습, 협동학습 같은 경우 1, 2에서는 지문 수준에서 출제가 됐고 1구에서 2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문제해결 학습이 2일에 한 번, 실습 중심, 교사학습 모형이 20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물론 나오던 게 다시 반복되어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던 모형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안 나왔던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6가지 모형은 조금 꼼꼼하게 단계와 그리고 활동 구성, 그리고 유의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 같은 경우에 단계명을 물어보는 것은 이제 08과 13에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되어서 사실 이제는 단계명을 묻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단계를 바탕으로 활동을 구성하라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09, 17, 18, 20, 21, 24에 출제가 되고 있고 20과 24에서는 그 단계만의 활동을 구성할 때 활동 구성에 메인 키워드가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강론 키워드도 필요했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내용과 유의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10과 19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각 단계에 맞는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구성할 때 강론 키워드도 넣어서 구성해야 되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1점짜리 문제지만 활동과 그 다음에 강론 내용을 2개 다 넣어야 되는 실질적인 2점 같은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상 지도서가 조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천적 추론이라는 사고 기능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근거에 해결책 찾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실천적 추론, 행동, 평가 및 반성 이렇게 네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천적 추론 단계에서 이 대안 탐색 및 최선의 대안 선택 부분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계획 설정에서 대안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평가하고 반성해서 새로운 목표 설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다음에 기술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이해, 해결방안 연구, 실현,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해결방안 연구나 실현, 그리고 평가 이쪽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가 21학년도에서는 이 연구와 개발 단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이디어 비교, 분석, 평가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학습법인데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죠. 08, 10, 13, 17에 총 4회 출제가 되었는데 단계명을 쓰는 문제도 나왔지만 단계별 유의점, 또 단계명을 나열하는 것, 그리고 활동을 직접 구성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 문제해결학습 모형, 문제중심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총 2번 출제가 되었는데 18과 24에 각각 2번 다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해결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명이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학자에 따라 세부적인 단계명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이 비상지도서에서는 문제 파악 이해, 그리고 아이디어 탐색하고 개발하고 해결책 탐색해서 실현하고 해결책을 평가하는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해결 방안을 탐색을 하고 선택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적용한 다음에 평가하는 것, 이런 순서로 정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안을 준비한 다음에 최선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18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설정한 뒤에 해결 방안을 적용할 때 그때 이제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그 해결 방안 적용의 내용이 이사에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에 실습 중심 교사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20에 한 차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강론 내용을 포함해서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본 기능 시범 관찰할 때 이 시범,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 고무뜨기를 시범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협동학습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직소1이 그동안 출제가 되었었는데 1, 2에서는 직소1이 그냥 지문 수준에서만 출제가 되었었고 1, 9에서는 실과답지 않게 그냥 전문가 집단학습에서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
그냥 그 단계의 구체적인 방법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문제였는데 그렇게 직소원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24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편 272에서 277쪽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프로젝트 학습이랑 문제해결 학습,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차례 이상씩 다 누적되어서 출제가 되었고, 실습 중심 교수학습 모형이랑 기술적 문제해결 학습 모형은 각 1회씩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높은 확률로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왔던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꼽아드렸던 5가지에 하나 더해서 실천적 문제해결 학습 모형, 그거 더해서 총 6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계명과 활동,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문 같은 경우에도 단순 단계명을 쓰거나 단계 내용과 유의점을 쓰라는 그런 문제에서 나아가 대체적으로 무려 6회 정도의 발문이 단계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로 나왔었고, 그 활동을 구성할 때 강론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활동 설명 키워드와 강론 키워드를 조합하여 쓰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과 모형을 학습하실 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8학년도 기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학년도는 프로젝트 학습 모형이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활동은 이제 프로젝트 학습 모형이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책을 집필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이 내용들이 주제를 결정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은 설정이 되었고 계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답과 해설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다 보니까 이것이 목적 설정이 돼야 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이 아니라 목적 설정으로 꼭 수정 부탁드립니다. 목적 설정입니다. 가능한 수준을 확인한다, 선정 기준을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고, 필요한 재료의 특성, 수행 인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주제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설정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 계획 실행 평가의 순으로 전개될 때 이것은 계획 단계가 아니고 목적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제 실과 지도서에 나온 이 내용 때문인데요. 목적 설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프로젝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의 어떤 기본 기능이 제대로 되나, 재료나 공구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 인원 규모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개별 프로젝트인지 모든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는 바느질 수준 확인한다, 선정하기 위한 기준 확인한다, 그 다음에 남의 특성과 용도 이해한다, 수행 인원 규모 결정한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목적 설정임을 알 수가 있고, 계획이 되려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구상도나 제작도 같은 것들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계획이 아니고 목적 설정 단계임을 여러분들이 꼭 정호사항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2009학년도 문제도 이제 실천적 문제해결 학습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질 활동입니다. 보시면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 여러 가지 아이디어 평가에서 가장 적당한 거 고른다는 것 다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것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작 시 고려해야 되는 조건과 재료 도구 확인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 제작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것을 문제 해결 실행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것도 직접 연구 사용법 익히고 그리는 것도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9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계와 활동이 매치가 된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201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프로젝트 학습 모형이 나왔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평이하게 단계별 유의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실과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절대적으로 하나 딱 정해진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도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학자들 책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외워야 되냐 정말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오히려 지금 앞부분 말고 뒷부분으로 가시면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과 같은 경우는 절대 무맥락으로 문제를 주지 않고 앞뒤 활동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상 적절한 것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게 문제는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학년도에서는 문제 지문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이때 당시 전문가 집단 학습 모형이 지문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다음 13학년도에서는 이 교수 학습 모형의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해라, 정말 대단히 기계적인 암기를 요구했던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논의해서 주제를 정했고, 활동 내용 방법 결정하고, 주제 정해서 이제 실제 한 다음에 결과물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에서 목적 설정, 계획, 실행, 평가의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단계를 적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출제되긴 쉽지 않을 것 같죠? 17학년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다 지금 활동 구성하는 문제인데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프로젝트 학습 모형으로 제시했어요 라고 모형 명칭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정을 했고요. 계획서 작성했어요. 계획 끝났죠. 그럼 이제 실제 실행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 동료 평가, 뭐 재배일지 발표, 전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18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문제결학습 교수학습 방법 적용했어요 라고 모형 명칭 대놓고 줬고요. 먼저 문제 인식했고요. 여러 간식 정보 수집해서 대안 준비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직접 구입하거나 만들어보고 평가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대안을 준비했고 바로 이제 구입하기 전에 대안을 선택하는 활동이 나와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과에서 모형 문제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9학년도는 그간 길출관을 조금 비켜나가는 문제였긴 했는데 그냥 다짜고짜 이제 전문가 집단 구성 방법을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0학년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실습 중심 교수학습 방법 적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형 명칭 바로 줬죠. 그리고 먼저 실습화 활동이나 생활 영역 실습 목적, 새로운 개념이나 기능 제시합니다. 실습 목적, 개념, 기능 제시하고 유의점 구도로 제시하고 시각적 자료 제공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할까요? 시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연습한 다음에 이제 지식, 기능, 태도 평가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교수학습 활동에서 시범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로 여기 대바늘 뜨기 기본 조직 중 하나인 겉뜨기, 안뜨기를 한 코씩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뜨는 조직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고무뜨기를 지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과 고무뜨기를 조합해 고무뜨기를 시범 보인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학년도에서는 현재 여기 문제 2의 연구개발, 실현, 평가 뒷부분에 이제 평가가 생략이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연구와 개발 실현 부분에서 이것이 기술적 문제결학습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이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고 니은 이후에는 최선의 안을 결정을 했고 니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비교해서 장단점, 실현 가능성, 기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아이디어 비교, 분석 및 평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여기 모형의 명칭을 명시적으로 앞에 것처럼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 단계명을 통해 이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도록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앞뒤 맥락을 지금 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마지막 24학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 문제 해결 방안 설정, 적용, 평가, 정리 및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인데 여기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설정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뭔지를 써야 되겠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두 가지 기준 바로 중요도와 긴급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이 중요도와 긴급도를 고려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어떤가요? 일단 첫째, 실과에서 모형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첫째 알 수가 있었고 둘째로 실과에서는 모형이 활동 구성하는 형태로 대부분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을 구성하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모형이 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단계나 직접 모형 명칭을 주고 그리고 뒤에 흐름을 충분히 제시를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충분히 추론해서 알 수 있게끔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형을 너무 부담스럽게 암기할 필요는 없겠고 어떤 흐름,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실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활동 내용에 키워드만 넣어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흐름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론 공부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2020과 2024학년도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활동 내용 키워드랑 강론 키워드를 섞어서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활동명, 모형만 완벽하게 외운다고 모형 문제를 1점 온전하게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실과의 모형 공부는 반드시 강론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항으로 마무리 지어보겠는데요. 리패키지 1부의 1회 A형 11번의 2번 한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제가 문제로 풀어나갔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과 강론에서 가정생활 영역의 1위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